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오전 전국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에 내렸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초중고교에 친일 인명사전을 보급하기로 하는 등 교육 전반에 남아있는 친일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8일부터 최대 450원까지 인상될 전망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영업한 건설업체들이 경기도 단속망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 30분부터 전국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에 내렸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돼지농장과 관련 시설의 출입 통제는 풀렸는데요. 다만 발생 지역인 파주와 연천을 비롯해 김포와 포천, 동두천 등 6개 중점관리 지역은 예외입니다. 이들 지역은 3주 뒤인 다음 달 8일까지 돼지 반출이 금지되며 나머지 경기 지역에서도 돼지 반출이 오는 24일까지 금지됩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전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돼지 농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3주가 고비라며 농장 내에는 수의사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차단하고 방역과 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방역대책상황실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거점 소독시설을, 김포에 있는 돼지농장 20곳 전부에는 24시간 통제초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 양돈 농장의 돼지 9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파주농장 2,369마리와 연천농장 4,732마리 등 7,101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방적 차원에서 1차 발생지인 파주농장에서 10km 반경에 있는 2개 농가 2,558마리도 살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2차 발생지인 연천농장 3km 반경에 있는 5,500마리 돼지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북한에서 흘러오는 하천에서 바이러스 검사가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임진관과 한탄강 하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 돼지농장 주변 소하천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여부를 검사 중입니다. 더불어 두 번째 발생 지역인 연천 돼지농장 인근에 서식하는 멧돼지를 포획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에는 10,000개가 넘는 제조업체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 제조업체 평균 매출액도 2013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시 한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체. 이 업체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채워왔지만 최근 주문량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과 일거리 줄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状況. 지난 2013년 부천 지역 제조업체 평균 매출액은 15억 7천만 원. 하지만 2016년에는 12억 8천만 원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지난해 기준 부천시 전체 제조업체 수는 1,780곳. 이 중 62.5%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일부 업체의 경우 직원을 새로 뽑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실률이 한 1년 반 전부터 10에서 한 20% 정도 사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많이 이탈을 했고 또 그 이탈된 부분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 충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천시 기업지원과는 최근 지역 내 제조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 하지만 전국적으로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제조업체들은 사라지느냐 살아남느냐의 갈림길 위에서
업종을 전환하거나 자동화 설비를 갖추는 등 저마다 고군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교육계가 여전히 교육 전반에 남아있는 친일 흔적 지우기에 나섭니다. 역사, 나아가 역사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천시 교육청이 일제시대 잔재 청산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바로 현재 교육계에 깊게 뿌리 박힌 일제 강점기에 대한 흔적 지우기에 나섭니다. 인천 지역의 530여 개 초중 고등학교와 산하기관의 친일 인명사전을 보급하기로 한 건데요. 현재 수요 조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학교별로 친일 인명사전을 교육 보조 자료로서 활용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우리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찾아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올해 들어서 이 학교의 교과 그리고 일본식 교육 용어에 대해서는 이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미 올해 2학기 들어서 친일 인사들이 작사, 작곡한 교가와 또 현장에 남아있는 일본식 행정 용어에 대한 순화를 거치는 등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일 인사가 작사,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현황을 지금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강제가 될 수는 없지만 사실 확인이 된 학교에 교가 교체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에는 100여 개 학교에서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교가를 활용하고 있다고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인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이런 추측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계획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학교도 모르고 있는 경우 많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재직하시는 분들이 태어나기도 뭐 한 50년, 10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학교 내에서 뭐 프로젝트 학습이든 아니면은 구성원들의 토론회든 이런 걸 거쳐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생기면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여전히 교실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본어나 일본식 표현들에 대해서도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각이 있었는데요. 예. 수업 전에 뭐 학급 회장이 차렷 경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사를 향해서 외치는 이런 문화 자체도 모두 군국주의를 표방한 것과 같고요. 반장이나 뭐 급식비 이런 단어들도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숨은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실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런 문화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바꿔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의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네요. 네. 그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가요? 현재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 예산안에 이 일제 청산에 대한 계획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일 인명사전 같은 경우는 현재 200여 개 학교와 기관이 사전 수요 조사에서 구매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또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일제 잔재와 군국주의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말 파괴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 공모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 문화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제시된 문제들은 시민사회 단체와 향토 사학자들과 함께 논의를 좀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거쳐서 우리 사회 깊게 뿌리 박힌 일본식 문화부터 바꿔서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일상적으로 우리도 잘 모르고 많이 사용을 해오면서도 막상 잘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어나 또 일본 문화들을 먼저 바꾸고 청산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친일 청산 교육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영업한 건설업체들이 경기도의 단속망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시공권을 쉽게 따내기 위해 하나의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 입찰에 참여한 곳이 많았는데요. 비슷한 이름으로 된 회사를 16개나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인적 드문 한 시골 땅에 세워진 컨테이너 건물. 칸칸이 회사 명패가 달려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사무실 같습니다. 상호도 비슷합니다. 안에는 책상이 채워진 곳도 있고 창고로 쓰는지 거미줄에 상자만 쌓인 곳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의 회사를 무려 16개로 쪼개 눈속임한 겁니다. 시공권을 따내려 서로 다른 업체인 양 입찰에 참여한 정황도 경기도 단속반에 포착됐는데 이런 꼼수를 속칭 벌떼 입찰이라고 부릅니다. 각 현장마다 다 현장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게 막 되게 엄청 수십 개인데 꼭 여기에 몇 명 없다고 해서 그게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렇게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의심업체 39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중에 하나가 낙찰되면 정작 일은 다른 곳에 몰아주고 이익금만 챙기는 식.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고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늘어난 업체 운영비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수의 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공공택지를 분양받고 고스란히 분양가의 반영,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 건설기술 인력의 인원을 속이는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는 건설업계 고질병인 페이퍼 컴퍼니와 불법 하도급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체 선정을 비롯해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8일부터 최대 45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버스 요금 인상안을 보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형 시내버스는 200원, 좌석형과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는 각각 400원, 순환버스는 450원 오릅니다. 현금 승차일 경우 순환버스는 50원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또 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까지 요금이 면제되고 오전 6시 30분 이전 이용객들은 조조 할인을 통해 기존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앞서 금융사 4곳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19일 금융사 4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구성하고 있는 김포 대구지구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대곤면 거물대리 일대 500만 제곱미터에 전기차를 비롯한 4차 산업단지를 꾸리는 대구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9월 말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최종 대상지는 올해 연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인천시 소속 유망 선수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체전 6연패를 목표로 막바지 훈련에 한창인 요트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배에 오르기 전 마지막 점검이 한창입니다. 닻을 올리고 줄을 단단히 고정한 뒤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국체전 요트 경기가 열리는 한강 적응 훈련입니다. 네, 한강 치고는 바람이 너무 잘 불어줘서 오늘 훈련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겁게. 요트 경기는 그야말로 바람과의 싸움입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보트를 조종합니다. 자연과 하나가 돼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변수가 많은 경기인 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하는 어떤 스포츠다 보니까 어느 환경 속에서라도 자연하고 잘 어우러져서 적응하는 게 최고 큰 어떤 훈련의 하나입니다. 그 환경에 얼마만큼 빨리 적응하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컨디션 또 실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명이 한 팀으로 출전하는 요트 470급 경기에선 선수들 간의 호흡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시청 소속 김창주, 김지훈 선수는 올해로 15년 넘게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만 5연패를 달성한 만큼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100회 전국체전에선 6연패를 목표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디션이 둘 다 좋아가지고 앞전에도 시합 때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만족할 정도로는 했고 당장에 체전이 다가오는데 빠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적응을 잘 해서 일단 전국체전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또 바로 이제 올림픽 출전권 확보할 수 있게끔. 국가대표 소속인 두 선수는 100회 전국체전이 끝나는 대로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오는 12월에는 올림픽 국가대표 출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경기에 참가하는 김창주, 김지훈 선수. 두 선수의 힘찬 금빛 질주를 응원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11월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북한 개성에서 남북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술회의에서는 일반 참관인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학자 8명이 주제 발표와 약정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으로는 남북협력기금 3억 원을 들여 어린이 비타민제와 감염성 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 16종을 다음 달 북한으로 보내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인천에 있는 선악경기장 등 최신 경기장을 남북 단일팀의 훈련 장소로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고 남북 평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DMZ 포럼이 고향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하영 김포시장 등 국내 인사와 호날드 에블러 전 세계지리학 연합회장과 세계 여성활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넴 여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전쟁과 갈등, 사륙의 상징이었던 DMZ가 평화와 공존, 미래와 희망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다며 DMZ가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평화 플랫폼 DMZ 등 기획 세션 11개와 특별 세션 등이 열립니다. 제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20일 고향 킨텍스에서 개막합니다. 평화, 생명, 소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46개국에서 출품한 152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선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사마를 위하여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상영됩니다. 이 밖에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컨퍼런스가 열리고 다큐멘터리 전문 산업 플랫폼인 DMZ 인더스트리도 마련됩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오는 25일 대장암의 날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건강강좌는 대장암 예방 캠페인의 일환인데요. 대장암 진단과 치료, 수술 후 관리, 식이요법 등 대장암 치료 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강좌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목요일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목요일부터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요. 겉옷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4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주말에는 가을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먼 해상에 위치한 열대 저압부가 17호 태풍 타파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토요일 강원과 충청 이남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고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전국적으로 5에서 7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고요.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도 흐리겠고요. 파고는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뿐 아니라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와 제주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늦더위도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부근에 형성된 열대저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고수온 지역에서 빠르게 강해지고 있는데 17호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